그런 꾸준히 오랫동안 염증을 가진 상태에서 보이는 염증이죠. 느껴지는 염증, 체감하는 염증을 가진 상태에서 막 웃는 걸 했을 때 이분이 벽의 수치가 딱 2배 이상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배신과 억울함과 그 분노와 원망을 가진 채 이제 수개월을 보낸 거죠. 그래서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전이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현대 의학을 두고서 이제 대증요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 준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뭐 그런 앞단의 원인들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타난 걸 어쨌건 해결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원이나 시간들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암이 뭐 대사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 딴 거에서 비롯됐는지 이런 것보다는 이 지금 생겨난 혹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어떻게 수술할 거고 어떻게 수술을 또 최소한의 범위로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발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암이라는 것이 대사 질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소장님께서는 암 환자들의 그 최고 원인 앞단을 가다 보면은, 시간을 되돌아 앞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대사질환 얘기할 때 나오는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이런 고지혈증, 뭐 이런 증상들이 이미 있었고 그것들이 시간적으로 누적돼서 결과적으로 내 몸이 이걸 회복할 수 없게 될 지경에 이르러서 암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는 몸 전체가 역시 이제 신陳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염증도 사실 그 자체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몸이죠. 그런 꾸준히 오랫동안 염증을 가진 상태에서 보이는 염증이죠. 느껴지는 염증, 체감하는 염증을 가진 상태에서 암이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건강했는데 좀 피곤한 거 외에는 조금 뭐 잠 좀 못 자는 불면증 외에는 뭐 그렇게 내가 크게 아픈지 모르겠다 했다가도 암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율신경의 급격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몇 달만 유지돼도 염증이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수치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우울한 상태로 지속되면 백혈구 수치 줄어듭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백혈구 수치가 또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왔던 암 환자분도 한 달 만에 백혈구 수치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바꾼 게 음식이나 뭐 운동이나 뭐 영양요법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 내가 자율신경 쪽을 신경 안 쓰고 있었구나. 많이 웃지 않고 별로 즐겁지 않게 약간 우울하게 보냈구나.' 이것을 느끼고 억지로라도 1시간씩 웃기 시작한 거예요. 막 웃는 걸 했을 때 이분이 백혈구 수치가 딱 2배 이상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백혈구 수치는 감정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확확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만성 질환을 겪지 않고도 암은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매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대사 관련 수치들이 정상이었던 분도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소장님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급격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긴 거고, 그로 인해서 암이 생기기 좋은 몸의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암이 갑작스레 생겨난 경우도 있더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경우들도 사실 종종 봤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의 경우도 생각이 나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투자한 그 돈을 이제 횡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손실을 보고 그 배신과 억울함과 그 분노와 원망을 가진 채 이제 수개월을 보낸 거죠. 사기를 당한 분들의 다수가 암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됐어요. 그래서 급격한 큰 스트레스는 몸을 더 빠르게 면역을 바꿔서 암을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암을 이제 앓고 계신 분들,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 입장을 봤을 때는 뭐 암의 원인이 대사 질환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 몸에 일단 암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 암이 있으신 분들도 이 암이 대사 질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고, 이것을 단순하게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암 종양을 제거하는 데만 집중을 했을 경우에 어떤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암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떼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아마 모든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거 어떻게 수술하고 어디 병원에 가고 어떤 선생님이 훌륭하신지를 굉장히 많이 서치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같이 드는 두려움은 한 번 암이 생긴 걸로 끝내고 싶지 다시는 전이 되거나 재발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전이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사실 암의 초기 생존율은 굉장히 높죠. 75%가 넘기 때문에 암의 생존율 자체, 5년 생존율은 높지만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다수를 보면 뭐 90% 이상은 전이 재발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마 같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초기 접근은 이 암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더 집중하시겠지만 이 놀란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나서 내가 어떤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었는지, 뭐 스트레스 관리를 내가 잘 했는지, 또 나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시간을 내서 저는 한 번쯤은 돌아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전이 재발은 그 부분에 암을 떼어냈다 하더라도 주변 장기에 또 혈관 림프를 타고 어딘가에서 또 생겨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암을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이 재발은 그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표준 치료를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대사질환이라는 관점을 꼭 이해를 하시고 이 대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각자마다 전략적인 어떤 자기만의 이 치료 로드맵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놀랐던 게 암 환자들의 그 사망 원인을 보면은 이게 처음에 암이 발병했다고 해서 그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원인이 재발 전이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처음 이제 암 환자가 되었을 때 대부분은 그 암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암은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제거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데 그 후에 암이 다시 생겨서 그 암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관점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내 몸의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또 암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 그 환경을 바꾸려면은 내 대사 상태, 내 대사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결국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이 된다. 뭐 이런 관점이 되겠죠? 네, 그렇죠. 전이 재발을 막는 방법들을 반드시 찾아서 몸 전체를 충분한 뭐 산소, 영양소, 또 면역력을 올려주는,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런 환경을 같이 꼭 만들어야 되겠죠.